어학연수? 신청했나 봐요. 예. 애기만 없으면 가시면 좋은데. 가실거리예요. 너무 아까워. 저희 가운데 갈 거예요. 가실거리예요. 저기 100만 원 되고 거의 100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요. 비행기 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완전 성공이잖아요. 예. 나중에 저기 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잘 구했다가 어떻게 한 달 맡기고 가시는 방법을 제가 봐도 졸업하기 전까지 학생들 알바라도 해서 꼭 갔으면 좋겠어요. 졸업할 때까지 한 번씩 기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내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 그게 보니까 한과에 4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번 가신 분들은 또 안 갈 테니까 또 내년에 겨울과 또 4명 또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한 12명에서 15명 가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안 가면은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한 번씩은 기회가. 저는 가려고요. 가시려고 이렇게 아시고요. 우리는 딴 네덜란드나 어디로 하고. 이건 어학연수라 이제 이건 어학연수라 저희 학교 본부에서 운영하는 거라. 진짜 좋은 제도예요. 와 진짜. 아니 뭐 영어 많이 안 배웠고 와도 한 달 정도 그 요새 외국살이 한 달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저기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고 온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중간고사 갔던 거 한번 넘어보고 그 다음에 본 수업 넘어갈게요. 일단은 수경재배 필요성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무엇인가 보면요. 수경재배는 토경재배보다 초기 비용은 높죠. 그렇지만 이제 생산되는 양도 많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의 이제 과체류 재배에서는 수경 재배로 거의 다 가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약해 노동력 확보가 쉬우면 노동 효율성이 높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은 나이가 70 정도 되니까 60대 중후반인 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농사를 얼마 안 지을 거기 때문에 수경 재배를 하지 않겠다 이러시다가 나이 70대시고 나서 하세요. 뭐냐면은 내가 70 먹고도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갖고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경으로 바뀌게 되면은 노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외국인들이 올 때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죠. 하나가 연동이냐 단동이냐, 토경이냐 수경이냐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연동이면서 수경은 선호하고 토경이면서 단동은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합의 자동화가 토경재배에 쉽다.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라는 거 볼게요. 일단은 함수율을 내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화라는 거는 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수경재배는 집안이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기계가 그러니까 로봇 방제기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계화도 쉽다는 편이 쉽고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 최소 30% 이상이 증수가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순수경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보면요. 순수경은 기본적으로 재배 기간이 짧은 것들에 위주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순수경은 기간도 짧아야 되고 영양생식인 것들. 그러니까 과일을 얻는 것들은 안 되는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과일은 영양과 생식을 반복해야 되는데 물이 계속 담아져 있다는 얘기는 영양생장으로 계속 돌리기가 쉽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엽채로 재배는 어때요? 생식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죠. 결과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상추에서 꽃이 폈다. 이건 농사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순수경은 엽채로 재배에서 많다, 맞죠? 대표적인 순수경에는 담액수경과 박막수경, 분무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순수경은 소독 및 세척이 간단하죠.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만 빼고 뭐 솔로 닦아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고형경은 어때요? 배지를 걷어내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있죠. 그 다음에 배양의 공급량 균일도가 고형경이 나쁘다? 그렇지가 않죠. 제가 고형경 재배에서 얘기할 때 온실이 있어요. 오차 범위를 몇 프로 둔다고 했어요? 10에서 20%, 10%는 대니 양호하고 20%만 해도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 물 주는 양이 드리퍼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경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균일도가 높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됐죠. 고형배지경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통기가 됨으로 근권의 산성 공급이 좋다. 맞죠? 물을 몇 프로 채울 수가 있어요? 한 70% 채울 수가 있고 75% 채우고 20%, 25% 뭐예요?
공극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극들이 된단 말이에요. 순수 수경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순수경이 훨씬 비싸요. 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엽채류 재배에서 순수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엽채류 재배에서도 고용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엽채류 재배도 고용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순수 수경에 비해 급액이 정지돼도 안전성이 비교가 높다. 이 배지 안에 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하루 물 안 들어갔다고 해서 배지가 안 마릅니다. 그때죠. 이제 한여름에는 마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그다음에 순수 수경에 비해 토양 병균의 전염이 늦다. 늦은가요? 고용경은 어때요? 배지 하나하나가 1m씩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배지 사이에서 균 이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순수경은 전체가 동시에 퍼지겠죠. 얘들이.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잘못 설명한 것은 수경 재배에 사용되는 각종 탱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원수 탱크는 2일 정도 사용될 수 있는 용량이 적당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2일을 권장은 하지만 뭐 하루치 정도는 보관하자가 우리 이거 원칙은 2일치라는 거. 원칙은.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물을 구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탱크를 크게 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가 비용이 올라가는 거랑 두 번째 공간이에요. 제일 큰 게 공간이에요. 공간을 또 확보하기가 내가 공간이 있으면 그만큼 온실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작업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큰 탱크를 놓는 게 꼭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치 정도는 우리가 갖고 하고요. 그러니까 맞죠? 농축 배양액 탱크는 내화학성 재료를 사용한다. 맞죠? 왜냐면은 이 비료는 화학 물질이고요.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그 쇠를 넣으면 어때요? 녹슬죠. 그리고 근데 농축 배양액 탱크는 그 소금보다 더 독해요.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화학성 제재를 사용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혼합 탱크는 용수와 농축 배양을 혼합한 탱크이다, 맞죠? 혼합 탱크는 일반적으로 100대1로 섞죠. 물 100에 A액, B액이 1대1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고요. 농축 배양액 탱크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탱크를 사용한다? 아니죠. A, B, C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A, B는 반드시 되죠. C는 없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근데 A, B는 반드시 되죠. 실수로 B 탱크에 들어갈 비료를 A 탱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뭐 큰일은 아니고 밤새도록 퍼내야 돼요. 아침까지 계속 퍼내고 있어야 돼요. 청소가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여과기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망여과기, 디스크 여과기, 모래 여과기, 역삼투염 여과기가 있어요. 3번이죠. 3번은 쓰이긴 쓰여요. 언제 쓰이냐? 물이 진짜 질이 안 좋으면 쓰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될 게 막여과기, 디스크 여과기, 모래 여과기가 이제 필수적이고 역삼투염 여과기는 이제 경우에 따라 필요한데 여기서 모래 여과기 안 쓰잖아요. 이거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온실이 크면 써요. 이게 작은 온실에서는 모래 여과기가 한 1톤 정도 차지해요. 공간이 크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우리가 작은 온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큰 온실에서는 모래 여과기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스크린 여과기죠. 막여과기, 예, 스크린 막여과기. 막여과기도요. 그 플라스로 된 것도 예, 스크린 여과기.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게 똑같은 건지 몰랐어요. 그 실수했네요 제가. 제가 알기 거기 PPT에 저기는 막여과기로 나왔을 거예요. 예. 스크린 막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예. 그다음 pH EC 센서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센서를 설치하면 오자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EC가 두 개예요. 하나가 3이고 하나가 1이야. 둘 중 하나 고장난 거죠. 네. 근데 내가 B를 3으로 탔어. 그러면은 1은 얘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pH 센서는 보관할 때 말려서 보관한다? 큰일 나. 그거 버려야 돼요. 이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요. pH 센서는 진동에 약하므로 펌프에 먼 곳 설치한다. 맞죠? pH 센서는 수압에 약하므로 소량의 물이 흐르는 곳 설치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이 뜻이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있고요. 물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리로 가고 1분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이게 흐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여기가 느리죠. 여기다 센서를 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여기다 다른 업체가 있어. 그 업체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고장나요. 금방 고장나요.
그래서 꼭 유턴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설치하게 돼 있다. 위에서 pH 센서는 EC는 고장 안 나는데 pH는 고장이 잘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FM이고 좀 오래된 회사들이고요. 좀 요새 좀 얼렁뚱땅 만든 데가 많아갖고 우리 저기도 보시다시피 우리 현장 실습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펌프 앞에 저기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디스크 필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히죠. 그거는 그 기본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상 디스크 필터가 왜 없지? 이건 그렇게 비싼 거면은 업자가 마진을 남기려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해봐야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안 했을 리는 없고 제가 볼 때 몰라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점적핀에 대해 잘못 썼다. 압력 보존, 우리 점적핀을 쓰고요. 우리 정확한 말은 압력 보존 단추가 맞아요. 압력을 보존하는 단추가 정식 언어고 우리가 그냥 점적핀, 점적 단추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하는 말이고 정확한 용어는 압력 보존 단추라고 해요. 왜냐? 일단은 점적 호수가 선호된다. 그렇죠. 왜 선호돼요? 물이 균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앞뒤 물량차가 똑같아요. 점적 호수는 앞뒤 물량차가 크게 나는데 얘는 한 70m, 180m까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점적 단추는 0.8에서 3바에 걸린다. 이건 뭘까요? 0.8하고 3바는 물이 똑같이 들어간다. 무슨 뜻이에요? 1바나 3바나 압력 보존 단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3바인 구역에서 1.5가 나오면은 1바인구에서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0.8과 3이 물이 원칙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균일성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펌프를 아무리 정교한 걸 쓴다고 하더라도 앞과 뒤에 압력차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가 1이 걸리고 앞에가 2가 걸리고 뒤가 1이 걸렸어. 그럼 우리가 이 내용에 어때요? 물은 똑같이 들어가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다르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2바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1바보다 더 나오지만 우리가 오차 범위를 10%를 인정하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더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바하고 3바하고 10% 오차를 안 주고 똑같이 물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정교한 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맞으면 돼요. 우리가 맞출 수는 있으나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가죠. 우리가 토마토 가격 얼마나 한다고 거기다가 그 비싼 걸 달 수가 없죠. 그리고 정교한 건 어때요? 보장이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0.8에서 3바에서 열린다. 요게 바로 압력 단추를 쓴 이유다.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리터짜리를 많이 쓴다. 이건 뭐냐면은 2리터, 3리터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꼭 우리는 농업 용어를 할 때는 시간당 2리터의 물이 나온다. 압력 우리가 포구 배웠죠. 포깅할 때도 2리터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럼 뭘까요? 시간당 2리터의 물이 나온다. 근데 2리터인데 거기 써 있어. 1바 이상일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바 이상일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온실에 밸브를 노즐 몇 개 달아야겠다. 그 다음에 펌프는 몇 마력짜리를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리터짜리 쓰고 있고요. 점적 호수보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좀 설명해볼게요. 2리터라고 돼 있죠. 1리터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리터가 있으면 너무 오래 걸려. 내가 100ml 물을 주려면 2리터면 3분이면 줄 수가 있는데 어때요? 6분이나 걸리겠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구역을 3구역 나눴을 때 한 바퀴 돌 때 20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를 4리터로 썼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리터, 5리터로 쓰게 되면 큰 거 쓰면 압력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물을 줄 때 배지가 이거 그냥 아예 그래서 학습 나 어차피 내 이야기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퍼를 이렇게 침을 꼽아놨어요. 핀을 꼽아놨어요. 만약에 물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1리터짜리 배지 어떠냐? 또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밑으로 천천히 옆으로 퍼져나가요.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는데 물이 여기 있잖아요. 물 있으면 여기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튕겨요. 이렇게요. 근데 2리터짜리 어떠냐? 얘보다 또 각도가 좀 앞으로 이렇게 빨라져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균열도가 좀 떨어지겠죠. 4리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용량을 쓰면 좋은 점보다 균일도가 높아지죠. 큰 용량을 쓰면은 균일도가 떨어지죠. 대신에 어떻게 돼요? 작은 걸 쓰면은 내가 만약에 물을 줘야 되는데 100줄에 물을 한 번 줘야 되는데 내가 3구역이야. 근데 6, 7월 달은 100줄 들어오는데 15분이면 들어와요. 100줄 도달하는 시간이 15분이거든. 그러면은 세 번째에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온실을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방향을 100줄에 한 번 들어가게 했는데 3구역이니까 1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5분 안에 최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 1리터를 쓰게 되면은 20분이 넘어버려. 한 바퀴 돌 때. 그러면은 중간에 멈춰버리겠죠, 기계가. 반대로 너무 큰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물량 주는 거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배지의 균일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당 2리터짜리 쓰면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마쿠나에서 2리터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2리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통 했을 때 2리터에 비해서 2리터 용량이 가장 적합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쓰는 건데 누가 이제 업자가 3리터를 써라 1리터 쓰자고 하잖아요.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1리터를 왜 써야 되지?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나는 한 구역이야. 그러니까 온실 통째가 우리 저기 온실 짓잖아요. 300평밖에 안 돼요. 근데 2구역을 놔뒀거든요, 제가. 근데 사실은 한 구역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2구역을 놔둔 이유가 제가 오이하고 토마토하고 동시에도 한번 키워보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구역을 놔둔 것 뿐이지 저런 데서는 사실 1리터도 충분하죠. 왜냐? 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갖다 10분 이내에 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분 안에 10분 넘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리터를 써도 되는데 내가 1리터를 왜 안 쓰느냐? 구하기가 귀찮고 2리터짜리는 그냥 시장 가면 막 팔거든요. 근데 1리터짜리는 찾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1리터를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왜라는 게 있어야 돼요. 2리터가 그냥 2리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온실을 제어할 때 물 주는 시간까지 했더니 결국은 보통 2리터짜리가 제일 무난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니고 무난하더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적 호수가 싼가요? 비싸니까 못 쓰죠. 점적 호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니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적 호수를 쓸 때가 있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점적 돈이 많아도 점적 호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 언제 쓸까요? 수질이 나쁠 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물은 철물이야. 근데 내가 정수기를 달라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정수기 용량도 작아서 내가 정수를 많이 안 해. 그럴 경우에는 점적 필을 쓰게 되면 계속 막혀요. 근데 점적 호수는 덜 막혀요. 그래서 한 작기 쓰고 버리면 되거든요. 보통 그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균일도가 높아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얘도 하고 그다음 점적관이 막히는 원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원인과 대책이 잘못 설명한 것은 물리적 원인으로 잔물도는 점적관이 망가진 경우가 있다. 뭐냐면은 꺾이거나 했을 때 막힐 수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비료의 침전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고요. 그거 뭐예요? 필터 안 달면. 세 번째가 미생물을 공급하면 막힘을 줄일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오필름은 미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이오필름이 뭘까? 우리가 그 물에 보면은 미끈미끈한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콧물같이 흘러다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요. 미생물들의 덩어리인데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거 뭐라고 하죠? 자기 보호를 한 물질을 내놓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막혀요. 드리퍼를. 그래서 절대로 요새 뭐 센터에도 미생물 공짜로 공급하는 경우 있어서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넣지 마시고 미생물뿐만 아니라 또 뭐를 만들까요? 여기다가 넣지 말아야 될 거. 유기물들. 유기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미노산. 아미노산 넣으면 잘 막혀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미생물 넣지 말라는 게 그 관이 막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작물한테 주는 영향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저는 그 좋다고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증거가 없다, 유리하다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100만 대군이 뻥커 파놓고 기관총 내놓고 하늘을 겨누고 있는데 한 1000명 공수부대 1000명을 풀였어. 그래서 그럼 얘네가 100만 대군 나와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도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 저 배지 안에도 전쟁 중이고 이 흙에서도 전쟁 중이고 무슨 전쟁이냐면은 미생물이 내가 살고 다른 미생물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전쟁 중이에요.
전쟁할 때 자기 무기를 내놓죠. 막 효소를 내놓고 독소를 막 부어내고 막 옆으로 내가 묻혀서 자기들끼리 서로 보호하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위에다 휙 뿌리면은 그게 과연 얘네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EM 농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한 건데 일본은 무당의 나라라고 해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좋대 그냥. 그래서 일본 데이터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E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에서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안 믿고 무당을 하는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무당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걸 믿는 사람 믿는데 과학적인 걸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요새 뭐 맛좋게 한다고 설탕 집어넣었다가는 관 다 막힌다. 왜 막힌다? 얘가 뭐의 복이에요? 미생물의 복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유기물을 먹고 살아요. 유기물은 뭐예요? 설탕과 아미노산이에요. 그거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 연락이 왔는데 관이 막혔대. 그래서 왜 막혔을까 봤더니 그 뭐라고 무슨 펌프야? 정량 펌프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량 펌프를 뭘 공급할까요? 약을 공급해요. 정량 pom프를 뭘 공급하죠? 돼요? 약 중에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요. 과산화수 계통 약을 왜 들까요? 미생물을 죽이려고. 근데 거기다가 아미노산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의 농도를 올려버리죠. 그러면 걔네가 식물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걔들 바이오필름을 만들어내버리면 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작기가 종료하면 질산, 차염산나트륨 약제를 공급해서 처리한다. 이거는 질산이나 차염나트륨 쓰게 되면은 유기물들이나 비료가 녹지 않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과정들이 소독도 되고 그래서 관을 청소하는 단계고요. 답이 4번이죠. 미생물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경재배 시스템에서 점검에 대해 설명한 거 잘못 설명한 거든. 점검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물탱크가 혼합탱크는 수위와 여과기 맞죠? 수위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 혼합탱크 특히 물탱크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것도 일부 있죠. 뭐냐면 제가 관리하는 온실이 유료온실이 300평짜리가 있었는데 물탱크에 저기 수위가 그 뭐야 이게 불에라고 뭐 하여튼 그게 고장난 줄 몰랐는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물탱크로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경재배 그 온실 그저 양액 기계는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단 펌프가 나갔어요. 알루미늄 그 스테인레스 다단 펌프가 나갔어요. 그 1월 동안에 나갔는데 그 펌프 교체 비용이 한 250만 원, 300만 원에다가 저는 이제 관공서니까 저 부담은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갖고 오고 고쳐야 되잖아요. 제가 스스로 공사를 했어. 저기 물탱크에서 밸브 그 노즐 하나 만들어 갖고 쪼여 있어요. 그냥 맹물이라 들어가게. 힘들었죠. 내가 하루 종일 그거 관 조이느라고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뭐죠? 이게 뭐라 갑자기 됐는데 볼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볼탑도 비싼 거는 좀 괜찮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만 해도 좀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잘 나가요.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 혼합탱크 여과기 안 나가면 여과기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거예요. 스크린 여과기. 이렇게 보면은 A하고 B가 있어요. 보통 A가 B보다 적게 들어가요. 그 막힌 거예요. A가. 왜 적게 들어갈까요? A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B 같이 들어갈까요? A가 적게 들어가 B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pH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랑.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양의 공급과 누수 여부는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센서는 아니죠. 수위랑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보시고 숫자 이상하게 나오거나 에러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배지의 특성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건 뭐 맞으라고 줄 거니까. 배지 양분이 다량 함유되어야 한다. 맞아요? 배지 그러니까 양분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없는 게 좋다는 거. 세 번째가 병해충 접촉 없어야 되고 배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공급률 유효 소분들이 있죠. 유효 소분들이 있고요. 배지의 물리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보수성이 큰 배지는 유효 소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맞죠? 좋은 배지예요. 그거는. 배지의 보수력은 입자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코코넛 배지가 대표적이에요. 코코넛 배지가 너무 달라. 안면 같은 경우는 균일한데 코코넛 배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보소력이 큰과 동시에 큰이에요. 제가 큰과 동시에 배수성도 줘야 된다. 맞죠? 보소력이 좋은데 물도 잘 빠져. 엄청 좋은 배지죠. 그래서 그걸 안면이 제일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배지란 유효 수분이 50% 내외인 것을 말한다? 아니죠. 7, 80%까지 올라가야 좋은 배지죠. 이들이요. 그래서 보통 그 안면이 수입 안면들이 보통 유효 수분이 70에서 80% 나오거든요. 보통. 배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는 배수 능력은 뭐예요? 물 빠진 능력인가요? 아니죠. 물 빠진 능력이 아니에요. 배수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이 씨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배수 능력을 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 배수 능력 밑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배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얘기는 배수의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씨가 10이야. 지금 배지된 씨가 근권이 10이에요. 내가 이 씨를 5로 떨어지고 싶어. 배수 능력이 좋은 배지는 5까지 하루 이틀은 떨어뜨리는데 배수 능력이 안 좋으면은 일주일 열흘 걸려요. 그러니까 배수 능력이 제일 안 좋은 게 누구냐? 흙이에요. 흙은 배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서 토양보다 배지 배수 능력이 뛰어나요. 토양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배지의 배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배지의 기시를 잘 조절할 수 있다. 배수 능력은 배지 사용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안 그래요. 코코넛 배지가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라고 보이는 코코넛 배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 흙에 가까워진다고 해요. 보통 제가 조사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2년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3년차가 지나가면 갑자기 떨어져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는 2년까지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미생물까지는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누가 자꾸 어떤 분이 배지 다시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년차까지는 물리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니 소독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병원은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래서 배수 능력이 100%인 배지는 이상적인 배지이고 50% 이하이면 조절이 어려운 배지이다. 50% 이하짜리들이 크게 가깝다 얘기를 해요. 3번이 틀리겠죠? 그 배수 능력을 한번 계산해 보셨죠?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맞추는 그냥 식을 말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번엔 지우고 낼 거예요. 기말고사 때는. 지우고 낼 거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경재배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배액하고 근권하고 얘기했죠. 백은 뭐예요? 배지에서 나오는 물. 근권은 뭐예요? 배지 안에서 제가 뭐 했어요? 지난번에? 짰죠. 이렇게. 그걸 비교한 거. 그러니까 짜는 거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재봤는데 배기 씨가 5였는데 근권이 씨가 5.5였어. 그러면은 한 0.5 차이 나네? 그랬더니 한 일주일 했더니 얘가 6이야. 그러면은 배진에도 한 6.5에서 7 사이 되겠네? 다음에 쟀더니 7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근권이 씨가 7에서 8 사이 정도 나오겠네 하고 한 번 더 해봐. 그랬더니 10이야.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배지의 종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해 볼게요. 펄라이트, 아면, 코이어가 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불린 나라에서는 코이어, 아면, 코이어가 펄라이트, 아면, 코이어가 한 99% 돼요. 일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다른 배지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정도 수준의 이상 국가에서는 거의 다 이 세 가지가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 펄라이트 주 재료는 진주암이라는 돌인데 그 뻥튀겨서 오는 이걸 진주암을 갖다 뻥튀기거든요. 근데 이건 수입일까요, 수입 아닐까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펄라이트를 수입하지 않는데 진주암을 수입해요. 그래서 원래 펄라이트는 건축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건축재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안면의 주재료는 화강암이다. 맞나요? 현무암이죠. 예. 그래서 제주도에는 구멍 뻥뻥 돌린 돌 있죠. 그게 주재료예요. 예. 그다음에 코이어 주재료는 코코넛이다. 맞죠? 코코넛 껍데기가 주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펄라이트의 잘못 설명한 것은 펄라이트는 유효 수분은 안면보다 낮죠. 그러니까 안면보다 유효 수분이 낮으니까 펄라이트 배지의 볼륨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큰 거죠. 안면 배지가 제일 작고 코이어 배지가 그 다음이고 펄라이트가 제일 볼륨이 커요. 왜냐? 유효 수분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펄라이트의 양이온 치하 능력은 코이어보다 낮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온 치하 능력이 없을수록 좋은 배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펄라이트는 1호부터 3호까지 있으며 3호가 가장 크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2호가 제일 크고 3호가 제일 작은데 가격은 1호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제일 비싸고 1호 같은 경우는 3호는 세일도 하거든요. 뭐 공식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1호는 공식 가격 그대로 사요. 이거는 1호가 굉장히 귀한가 봐요. 일반적으로. 3호는 저도 생산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진주함을 뻥 튀기면 1호가 적게 나오고 3호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3호는 경우에 따라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1호는 안 깎아줘요. 하나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폴라리티 부피를 가장 크게 사용한다. 맞죠? 왜냐면 유효 수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다음 앞면의 특성에 대해 잘못 설명해 볼게요. 입자의 분포나 균일성이 세 가지 페이지 중 가장 균일하죠. 왜요? 얘는 공장에서 찍었죠. 그러니까 얘는 공산품이라 제일 규격이 균일성이 뛰어나다. 배지가 마르면 다시 포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 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과체연구소 직원하고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배지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더니 아줌마들이 어제 고생했대. 왜 고생했냐고 그랬더니 양액기가 고장나서 식물이 시들진 않았는데 배지가 말라갖고 물을 채우느라고 아줌마들이 뭐죠? 이 조로 갖다가 물을 다 채우고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긴 30평. 근데 2,000평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2,000평은? 어렵죠. 30평이니까 어때요? 근데 아줌마들 2명이서 오전 내내 하시면 되는데 3,000평이면 얘기가 상황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지가 마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오전 오후 2번만 점검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거 점검 안 했으니까 문제지. 예. 세 번째, 그 문제죠. 그 자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물에 안 들어간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실은 부피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그럼 됐죠. 제일 가벼워요. 제가 제일 가볍고요. 높은 온도에 생산되므로 변경은 해충이 없다. 얘는 현무암을 녹여서 바람을 불어서 만든 거라 그냥 뭐 모든 생명체가 다 사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요. 그다음에 코이어의 특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배진에 칼슘이 많나요? 코이어가 뭐라고 했어요? 뭐에 코코넛 껍데기라고 했죠? 과일은 뭐가 많아요? 칼륨이 많죠. 그러니까 칼륨이 많다. 그 다음에 가끔 나트륨도 많을 수 있어요. 왜 나트륨이 많아요? 코이어 배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이 바닷물에다가 담궈놨다가 그걸 불려서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나트륨을 씻어서 갖고 왔다고 해요. 옛날에 초기에는 그 안 씻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수 과정에서 나트륨을 씻어냈었거든요. 그다음에 운반하기 쉽게 압축되어 상태로 판다. 그래서 이만해요. 2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풀어 오르면 10cm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것들이. 그리고 제조 과정 중 나트륨 염소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 바닷물에도 우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스트 칩 화이어로 구성되어 있대. 맞죠? 예. 우리가 저면관수와 두상관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두상관수는 가격이 비싸요? 싸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저면관수는 병이 적다. 맞죠? 저면관수는 관수가 균일하다. 맞죠? 저면관수는 부정근 발생이 적다. 맞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집에서 해야 될 거. 화분에 물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그러면 위에다 물 뿌리면 안 되고 물통에 물을 받아서 화분에 흙에다가 이렇게 뿌려야 이렇게 해야 되죠. 위에다 뿌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집에서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뿌리고 있으면 제가 야 밑에다 호스 하나 서로 물을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잎에 물이 묻는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잎에 물 묻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 묻지 않게 밑에다 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주상관수는 이제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다 화분에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면 큐브 육묘에 관해 잘못 설명한 것은 240공짜리 안면 플러그에 파종한다. 맞아요. 240개요. 그다음에 안면 파종하는 무게는 300에서 350g 가볍죠. 그다음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2.1에서 2.4가 포함되죠. 파종은 질소가 덥죠. 파종판의 무게가 2kg 되면 다시 관수하나요? 안 그래요. 이거는 200g 빠졌는데 물 주면 안 되죠. 이게 한 1kg, 1.5kg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또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준다? 저변으로 담갔다 주죠. 이렇게. 그다음에 블록 큐브에서 이제 블록 육묘에서 잘못한 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6.5는 우리가 관수시 560g 내외까지 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 곱하기 15 곱하기 6.5cm는 840g 내외까지 들어가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들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6.5에 이제 블록을 사용할 때 블록을 보기에는 320g 이하가 되면 관수를 시작한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제가 얘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얘를
320g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200g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물을 제가 큐빅물을 해보면은, 블러그를 해보면요, 쓰러져요. 가벼워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말랐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저는 이제 키를 작게 키우는 육묘를 하려고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걸 갖다 250g까지 뚝 떨어뜨렸더니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돼지가 이제 육묘 과정에서 이제 쓰러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관리까지 감안한 걸 따졌을 때 아마 320g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요. 성장에 따라 어떻게 간격을 좁혀요? 넓혀야 되죠. 이건 뭐 그냥 앞에 거 몰라도 맞추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절곡육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절곡하기 2일 전부터 부백을 줄인다. 시들어야 되겠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절곡을 하게 되면 키를 낮출 수 있다. 목적이 이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절곡은 뿌리 발달을 촉진시키는 이것도 맞아요. 전목 재배에서 절곡하는 부분이 전목 부위여도 절곡 가능하다? 그럼 내가 전목을 뭐 했어요? 이게 전목 부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목하드니까 뭐예요? 병에 강하게 만들거나 대목을 사용해서 뿌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절곡을 통해서 원래 그 접수가 땅으로 들어가면, 배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목 하나마나 효과가 사라져버리고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이 얘기라는 겁니다. 4번은 당연히 다 맞았을 거고요. 용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첫 번째, 지표수는 제초제 병원군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수를 사용하기를 꺼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표수가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빗물은 품질이 좋으나 관리가 어렵다고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용수의 양은 연평균 사용량으로 설정한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피크치를 따지죠. 우리가 60톤에서 그러니까 1헥타에 60톤에서 80톤을 얘기하는 거 언제예요? 60톤 100톤 사용하는 게 이 시기. 토마토하고 오이, 파프리카 최고 물을 많이 쓰는 게 바로 5, 6월 달이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냐면 8월 달 아니에요. 8월 달은 키가 작죠. 거의 물 안 먹어요. 우리 중부 남부 지방에서는 8월에 심어서 넘어온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물을 제일 많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60에서 뭐 100톤까지 오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섞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이 안 좋아. 정수기를 썼어. 정수기를 쓰는데 이 씨가 0.2가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하수는 1이 나와. 둘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0.6이죠. 좋은 물이에요, 나쁜 물이에요? 0.5 이하면 좋은 물이라고 해서 0.6이나 0.5나 좋은 물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좋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비용은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깨끗한 물, 너무 좋은 물을 쓸 필요는 없어요. 토마토에서는 0.5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물이다. 그럼 0.8이면 나쁜 물이냐?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이에요. 0.8도 이제 쓰는 물이에요. 전문가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도움 받으면 되죠, 그것들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5리터의 물을 흡수한다고 좀 계산했죠. 항상 배행률이라는 걸 30% 감안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1리터의 물을 5리터의 물을 주면 식물이 5리터 다 빨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여유가 있어야 될까요? 물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오차가 있나요? 아까 오차 몇 프로 준다고 했어요, 보통? 10%면은 매우 훌륭한 온실이고 20% 정도만 돼도 우리가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은 배고 30% 안 빼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디가 마르죠. 네, 어디가 말라요. 분명히 말라, 어딘가가. 이거 우리가 항상 배를 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디는 먹고 남는 물이 있지만 어디는 먹고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배를 우리가 여유를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하면은 계산할 때 1을 흡수량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배행률을 내가 겨울에는 10% 잡고 여름에는 30% 잡고 하게 되면은 대략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나오는데, 피크치는 국내 우리나라 피크치는 보통 토마토와 오이와 다르지만 뭐 하루 그 1헥타 기준으로 한 100톤 정도가 최대 맥시멈, 보통 60에서 100톤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수의 처리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첫 번째요. 지하산에 있는 이가철은 용해되어 있다. 맞죠? 이가철은 용해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수경재배에서는 처리산을 막기 위해서 킬레이트설을 사용한다. 그렇죠. 산화를 막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킬레이트는 식물이 흡수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했어요. 킬레이트 구조물이 깨지면서 철이
식물이 흡수된다. 그때 올해 킬레이트가 일찍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산화되겠죠. 녹슨 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 내가 킬레이트 철을 쓰는데 수경 재배에서 내가 A통에다 이제 철을 해서 비료 탔어요. 햇빛을 봐. 뚜껑을 안에 햇빛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킬레이트가 빨리 깨져요. 그러면 녹이 빨리 더 식물을 못 흡수하겠죠. 또 우리가 킬레이트 철을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덮어서 햇빛을 못 보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킬레이트 철이 맞는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돌아가잖아요. 이 팬을 막 돌아가도 공기를 막 섞어버리면은 철이 빨리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통 같은 경우는 잘 돌리니까 한번 섞고 나면은 이거를 너무 자주 돌리지 말라고. 잘못하면 철이 깨진다고 또. 그래서 이때 천이산을 맞게 킬레이트를 사용하지만 철이 깨진 순간에는 깨지고 바로 식물이 흡수해야지 이게 방치되면은 녹슨 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EDTA 철은 알칼리에 매우 강하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통에 설탕이 어떻게 있어요? 먼저 질산을 넣어주고 pH를 5.5-8로 교정한 다음에 철을 넣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가철은 산소와 만나면 산가철이 변하며 식물을 흡수할 수 없다. 맞죠? 이것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잠깐 55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수업 들어가 바로 시작할게요. 또.